네, 엔비디아 발 AI 반도체 상승이 시작되면서 HBM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을 이어왔었죠. 이 시장이 밀려도 질주를 이어왔던 HBM 반도체주들, 오늘은 다 같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밀렸던 한미반도체를 첫 번째 종목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다시 달려줄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워낙 전망이 좋았던 섹터랑 종목이어서 조정 씨 좀 담아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조정 씨 매수 관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사실상 HBM 관련 종목군들이 단기간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 투자 경고라든지 주의 딱지를 달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2, 3거래일 정도 주가의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와 반도체 간의 시소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까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다면 화요일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의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빠져나간 수급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한미 반도체가 오늘 15% 가까이까지 빠졌었는데 네. 그렇게 급락한 것에 비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좀 갭을 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가에 어느 정도 추이를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볼 수가 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TSV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서 사실상 HBM 관련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격이 좁혀질 때 수급이 들어올 때를 노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노를 주셨는데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고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매도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장이 수급장이라서 밸류 따지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내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는 지금 PR 40배 정도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21배가 뭐 된 거 보면은 일단 예. 내년 역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동사가 이제 그 TC 본딩 장비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HBM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 이종 집적 그 장비를 대거 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로 다른 반도체를 이제 결합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주로 그 HBM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게 관련된 장비를 5개 정도 출시를 했고 여기 실제 들어가는 게 들어간 게 하이브리드 본딩과 그 TSV 최신 기술을 이제 다 결합시킨 그런 장비다 보니까 그 TC 본딩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쪽이거든요. 그 HBM 쪽은 기술 네.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그 한미 반도체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 경쟁 제품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도의 명분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라간 이유가 MSCI 편입 기대감과 코스피 200 동시 편입 기대감으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뭐 주가를 예측하기보다 추세를 봐야 되는데 목요일 날 상한가 종가가 41,200원이니까 네. 이거 내일 요게 이탈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거 지켜낸다고 하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 IT 쪽 잘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네. 반도체 지금 밸류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쵸. 지금은 밸류 본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밸류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연관성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명분을 가지고서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어서 네. 저는 지금 2분기 실적을 추정치들을 보고 실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실적이 실망스러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쪽이요. 그래서 그 2분기 실적 전에는 발표 전에는 좀 어느 정도 포지션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기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이로닉 보도록 할까요? 실적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80%가량 급증했고요. 매출과 순이익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호실적 훈풍과 함께 주가 훈풍도 이어질까요?
네, 하이로닉은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 대비해서도 PER도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클래시스 뭐 대장 의료기기 했을 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클래시스인데 클래시스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눈에 많이 안 차시는 것 네. 같은데 사실상 하이로닉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주가의 위치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낮게 위치했는데 2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179%,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5%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 단에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는 점. 아직까지 국내 매출 비중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의료기기 기업들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해외 매출 쪽에서 아무래도 K-뷰티가 유명하다 보니까 동남아라든지 북미 쪽에서의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북미 쪽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본다면 해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 같은 대장주 대비해서는 덜 오른 종목이죠. 실적 대비해서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로닉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수주 소식을 알렸었죠. 이번 달 초부터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주가도 순항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의견 예스로 일치됐습니다. 최근 급등세로 인해서 주가 부담은 없을까요? 부담이 있죠. 원래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서 이게 아마 이제 실제 빅사이클이 이제 4년 만에 맞는다고 하면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요 세 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 상승폭은 삼성중공업이 제일 강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저는 뭐 탑픽은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어제 이제 그 16쪽에 그 한 약 4조 정도, 31억 달러 정도의 이제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이슈가 붙어서 이제 어제 갭 떴다가 빠지고 그걸 다시 만회하는 그런 양봉이 나온 거고요. 메탄올을 추진으로 하는 그 추진 연료로 쓰는 그런 컨테이너선인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탄올 쪽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탄올 쪽은 중국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쪽이라서 아마 추가 수주도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뉴스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연간 수주 금액의 한 66% 달성했던 이슈고 수주 달성 속도 좀 느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오늘의 특징주 짚어드렸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팀장님의 종목 가온칩스가 지금 일주일 만에 25% 넘는 수익을 주고 있고 목표가도 달성을 했거든요. 반도체주 안에서 가온칩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련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특히 디자인 하우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최근 장세가 가는 놈만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최근 장세가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로서의 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씩 매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배터리 부장님의 종목들도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첫 반도체 픽이었던 유니셈도 19% 넘게 급등이 나왔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까지 지금 두 자릿수 넘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일단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도 워낙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40% 가까운 수익이거든요. 네. 뭐 두말하면 입 아프겠죠.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는 그 2차전이 계속 수급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가 8월 11일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일단 있고 확정되게 되면 8월 31일 이제 종가 편입이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는 계속 수급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공매도 많은 종목들 5개 중에서 지금 4개가 시고가가 나왔거든요. 이게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인데 요 묶어서 다 말씀드리면은 이게 공매도가 그 상단이 뚫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요. 에코프로가 제일 먼저 이제 신고가 나왔고 네. 두 번째가 포스코 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매도 끝판왕입니다. 이게 제일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가 제일 무거웠을 겁니다. 제일 무거웠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상당히 뚫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을 잡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가만히 쥐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겠구나 하는 게 학습이 돼가지고 네. 포스콜린스를 그렇게 많이 사셨거든요, 개인들이. 아하.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포스콜린스가 특히 이제 해외 IR 시작한 다음부터 이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6일 오늘 거 6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고 10일부터 홍콩 IR 그리고 13일, 13, 14 이제 그 싱가포르 IR 요 3일 동안 그 홍콩 2일, 싱가포르 2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주라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12일 하루 샀고 급하게 이제 쇼커볼이 세게 들어와서 뚫렸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가니까 퓨처엠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퓨처엠 뚫렸고 마지막에 이제 어저께 마지막에 그 공매도부터 몰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근데 오늘 갭으로 뚫고 가는 바람에 어제 이제 몰렸던 거마저도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또 그 공매도 상황 나왔고요. 어제 사실 근데 막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 공매도 네. 쇼커버링 외국인이 다 있고요. 지금 기관에서 쇼커버링 하는 게 지금 남아 있고 8월 하여튼 31일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인데 오늘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게 되면 그게 코스피거든요. 네. 걔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검토해도 그 다음이겠죠. 그런데 그런 카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수급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앞으로 공매도 쉽게 치지 못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8월 31일까지는 저도 뭐 이거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야 워낙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종목들을 따라갈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네, LNF와 시노펙스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LNF. 앞서서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했었는데 그 모멘텀을 보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사실상 제가 들고 왔을 때,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슈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사실상 근데 그런 급등이 나왔더라도 충분히 저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3사 대비했을 때 LNF가 공매도 때문에 많이 못 갔어요. 특히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울고 계셨던 분들이 LNF 주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만큼 주가의 위치가 아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 쪽이 잘 움직였던 이유가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리튬 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LNF도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합작사 설립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구체라든지 관련했을 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엔솔 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긴 해요.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가 엔솔 쪽이긴 하지만 25년, 26년도에는 엔솔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고객사도 다변화된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내재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쪽은 LNF입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충분히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 있게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수정을 해서 드릴 텐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만 5천 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4만 원,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 라인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34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두 분의 종목이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팀장님의 픽이 LNF였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또 수익을 잘 주고 있는 유니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시노펙스는 어떤 모멘텀을 보고 고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가 이제 그 뭐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필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올해부터 좀 투자 포인트를 하나
검토해 볼 만한 게 이제 그 FPCB 쪽이거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쪽과 그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PCB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한 매출 한 120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 비중 한 6%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좀 성장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국사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력은 사실 현대차고요. 뭐 제네시스 이런 쪽이 좀 들어가는데 요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와이어링 하네스로 위주로 이제 배터리 시스템이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더 얇은 그 FPCB 쪽으로 그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나면서 차량 경량화라든가 이제 뭐 어떤 성능 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또 중요한 부품이 됐기 때문에 네. 전장 시대에 있어서는 요 FPCB 쪽도 이제 그 성장성이 있거든요. 뭐 관련된 업체들도 있죠. 물론 BH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안 하다가 새롭게 이제 신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새로운 성장성이 붙는 자 입장에서는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으니까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10초가 공략 주니까 10초가 공략으로 하시면 되는데 동사가 리포트 커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없어서 목표가 산정이 쉽지는 않은데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제법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그거를 연산으로 해가지고 대략 올해 그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추정해봤거든요. 요게 이제 영업이익 비해서 12배 주면은 적정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면은 한 3,9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2,641억 정도 시가총액이니까 그 정도 3,900억 정도까지는 좀 업사이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전이라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확인했을 때 뭐 기대치보다 미달하게 되면은 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흐름이 여기 좀 주인이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식 갔다 올렸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센 종목이니까 올라갔을 때 따라붙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눌릴 때 잡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또 워낙 잘 주고 있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LNF와 시노펙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